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반가운 분이 나와주셨네요. 우리 CS의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물리치료사 최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널브 스트레칭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는 반응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 많이 강조해 왔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칭 하면 다들 뭐 생각하시나요? 근육 스트레칭이죠. 하지만 오늘 주제는요, 근육 스트레칭이 아니라 정확하게 너브 스트레칭입니다. 너브 글라이딩, 너브 모빌리제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진영 선생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알려주신 대로 근육 스트레칭 아니고요. 신경 스트레칭입니다. 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가리키고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들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신경 스트레칭의 대상은 바로 말초신경, 그 중에서도 상지, 즉 윗팔부터 아랫팔, 손까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경 스트레칭이 왜 필요하지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팔이나 손저림, 뻣뻣한 증상, 화끈거리는 통증 경험들 있으시죠? 바로 신경이 주변 조직의 압박을 받거나 또는 과도한 사용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자, 이렇게 신경의 압박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기능장애가 있을 때 신경 스트레칭은 이 신경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도와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의 뭉친 증상을 근육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배울 신경 스트레칭은 상지 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꼭 이런 증상이 지금 없더라도 신경 스트레칭을 평소에 해두면 미리미리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스트레칭이 하는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신경 주변 조직의 긴장을 줄이고 혈류를 증가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신경의 이동성이 향상되죠. 다시 말해 근육, 인대, 기타 조직을 통과할 때 신경이 걸리거나 꼬이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기능 회복을 통해 손상되거나 압박된 신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 이상이나 운동 기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고요. 넷째로 근육의 긴장도 함께 줄임으로써 신경이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이 더 나은 텐션과 압박에 대한 내성을 개발하도록 도와서 신경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마구마구 배우고들 싶어지시죠? 팔저림이나 손저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제 신경 스트레칭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신경 스트레칭은 팔의 신경 스트레칭인데요. 상지에는 세 가지 신경, 척골신경, 정중신경, 그리고 요골신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경들의 공통점은 경추 제5번에서 8번, 흉추 1번의 앞가지에 의해 형성되는 팔신경얼기에서 분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들과 신경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척골신경은 새끼손가락에서 넷째 손가락 안쪽 절반 정도의 손등면과 손바닥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야구 같은 스포츠에서 공이 팔에 맞아 척골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벤치프레스와 같은 팔굽 관절의 소모가 심한 운동이나 컴퓨터 타이핑으로 인해 오랜 시간 팔굽 관절을 굽히고 있는 생활 패턴 등으로 인해 척골신경이 손상될 경우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골신경 스트레칭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바로 앉은 자세에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팔을 옆으로 쭉 뻗고 손목을 최대한 젖혀준 뒤 팔꿈치를 굽혀서 웨이터 자세를 취합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 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벌써 많이 당기는데요? 이때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눌러줍니다. 팔꿈치가 어깨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목을 반대쪽으로 젖혀서 더 자극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OK 사인을 만들어서 뒤집어 줄 겁니다. 어릴 때 많이 했던 배트맨 동작이죠. 두 번째로 정중신경인데요.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피부절은 첫째에서 셋째 손가락 전부와 넷째 손가락의 가쪽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손바닥 피부 전체를 지배하며 손등면 피부에서는 첫째에서 넷째 손가락 가쪽 절반 부분에서의 먼쪽 절반 정도만 지배합니다. 그런데 좀 친숙하지 않으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일 텐데요.
타자를 많이 치거나 요리 등의 활동이 많아 정중신경이 손목 터널에서 압박되면 손저림, 무감각함,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정중신경 스트레칭은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팔을 옆으로 쭉 뻗고 손목을 최대한 젖혀준 뒤 벽에 닿도록 한 후 정중신경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좀 더 자극을 원한다면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누른 후에 목을 반대쪽으로 젖혀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요골신경 스트레칭입니다. 우선 요골신경이 지배하는 피부절은 위팔 아래 가쪽면, 뒷면, 아래팔 뒷면, 손등면의 첫째 손가락부터 넷째 손가락 안쪽 절반까지인데요.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두세 네 번째 손가락의 먼쪽 절반은 제외한 부위를 지배합니다. 또한 손바닥 면에서는 엄지의 가쪽 절반 정도에 분포합니다. 노신경이 손상되면 노신경이 지배하는 손목편 근육들이 마비되어 대표적으로 손목 처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요골신경 스트레칭은 우선 어깨를 내려줍니다. 팔을 내외전시켜서 손바닥을 바깥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손목과 손가락을 굽혀줍니다. 어깨가 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내려줍니다. 그 후 팔을 10에서 30도 정도 옆으로 들어줍니다. 좀 더 자극을 느끼길 원하시면 목을 반대쪽으로 젖혀 전완근이 당기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아주 유익한 상지의 신경 스트레칭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하고 나니까 시원하시죠? 자, 이걸 시간 될 때마다 수시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인데요. 신경 스트레칭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대체로 안전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신경 손상, 심한 염증, 골절을 경험하셨다거나 해당 신경 주변 조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불안정한 관절이 있는 분들 또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나 감각 상실과 같은 신경학적인 기능 악화의 징후를 보이는 분들, 스트레칭할 신경근처에 감염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혹 스트레칭 후에 심한 통증이 유발된다면 신경을 더욱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유익한 정보 알려주신 우리 최진영 선생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